안녕하세요. 오늘 3대 학교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히는 수족구병 강의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초중고생이 수족구병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족구병 환자 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한데요. 고등학생도 한 해에 전국에서 188명이 수족구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은 수족구병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시다고요? 예, 질문 주시면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진선여고 1학년 장예원입니다. 저는 수족구병이 중학생 이상은 걸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 환자도 발생한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수족구병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0에서 6세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등에서 수족구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는 중고생을 비롯한 청소년도 가족 내 긴밀한 접촉을 한 어린 동생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아서 수족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고등학생은 수족구병 유행 시기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족구병의 유행 시기는 한 해 중 어느 계절인가요? 수족구병은 별명이 여름철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부터 이른 가을에 걸쳐 유행을 하긴 하지만 해마다 유행 기간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이 증가하여 6월 말에 최대에 이르고요. 유행 시기에는 영유아나 어린이 보육시설 중심으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은 이름부터가 특이한데요. 어떤 병인가요? 네, 수족구병은 병의 이름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입과 손, 발에 물집이 생기는 비교적 흔한 급성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손발 입병이라고도 하죠. 병의 증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간혹 손과 발에 생기는 물집의 숫자가 매우 적거나 물집이 아닌 작고 붉은 일반적인 발진이 생기면 조기 진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중고생이라든지 어른에서 발병하면 좀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서 진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족구병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예, 수족구병 같은 경우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손바닥, 손가락, 옆면, 또 발 뒤꿈치, 엄지발가락, 입안에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은 쌀이나 이제 파달 크기 정도로 가렵거나 아프지는 않을 때도 있는데요. 수족구병은 손발, 입에만 물집이 생긴다고 생각해 다른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질병으로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손발, 입 외에도 전신에 퍼지는 분들도 있고 또 엉덩이라든지 팔뚝 같은 전혀 다른 부위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집을 건드리거나 터뜨리면 아프겠죠? 예, 입안에 물집이 터져서 궤양이 생기면 거기가 이제 쓰라리게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식사량이 너무 아파서 이제 밥을 못 먹어도 돼서 식사량이 줄기도 하고 이제 병변이 좋아지면 서서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전혀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탈수가 너무 심하게 돼서 입원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아주 드문 합병증이지만 뇌수막염이나 뇌염과 같은 신경계합병증이 발생해서 입원해야 된다든지 심지어는 아주 드물지만 사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무엇인가요? 예, 수족구병은 이제 장 바이러스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장 바이러스 중에서 수족구병의 주범은 콕사키 바이러스입니다. 수족구병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나요? 첫째, 콕사키 바이러스는 이제 장에 있다 보니까 장에서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이렇게 배출된 대변을 손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지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염시키게 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을 입에 자꾸 넣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장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퍼지면서 증상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대변에 있는 균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장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로 수족구병 증상이 생기나요? 바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장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증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잠복기는 한 3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수족구병은 증상이 뚜렷해서 증상만 봐도 누구나 쉽게 수족구병이란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족구병의 주 증상은 무엇인가요? 수족구병에 걸리면 피부의 색깔과 모양이 변합니다. 이를 피부 발진이라고 하는데요. 피부 발진은 손등과 발등에 주로 생기지만
손바닥, 발바닥, 손발가락 사이에도 흔하게 생깁니다. 대개는 증상이 없지만 누르면 약간 아프거나 가려움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발보다는 손에서 더 흔합니다. 손과 발에 발진 없이 입에만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도 한 4분의 1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나요? 수족구병의 증상이 시작된 후 3에서 5일 정도면 대개 증상이 사라지기는 합니다. 다만 피부나 입안의 증상이 좋아지는 데는 이보다 시간이 더 길어서 7일에서 10일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수족구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특별한 약제가 있지는 않고요. 증상을 가볍게 하는 증상치료를 주로 합니다. 입안에 궤양이 생기기 때문에 먹는 양이 크게 줄면 탈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로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은 입안의 궤양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열이 나면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거나 해열제로 열을 식히고요. 입의 통증이 너무 심하면 여러 해열 진통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데 코로나19처럼 예방 백신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수족구병 예방 백신은 없습니다. 수족구병을 일으키는 장바이러스 종류가 70가지가 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족구병은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또한 예방접종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수족구병은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외출 후 소금물 양치를 한다든지 손 씻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되도록 집에서 쉬도록 하고 장난감이나 주변 환경도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하고 배설물이 묻은 옷은 철저히 소독해야 됩니다. 환자가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생활용품의 표면을 세제를 사용해서 잘 닦아주어야 하고요. 가정에서는 수족구병에 걸린 어린 동생과 입맞춤, 안아주기를 제한하고 생활용품을 따로 사용하면 수족구병 감염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다면 학교에다 얘기해야 하나요? 예, 수족구병에 걸린 학생이 학교 출석 등 단체 생활을 하면 다른 학생에게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 병이 나을 때까지 등교나 단체 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손발의 물집을 터뜨리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엔 콕사키 바이러스 말고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수족구병도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0가지가 넘는 그런 장바이러스가 수족구병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대만 등에서 수족구병의 주요 원인으로 장내 바이러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엔테로바이러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한 수족구병은 콕사키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수족구병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위험한 거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그런 뇌질환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족구병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